안녕하세요.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연편이죠? 12편, 안연편에 제12, 안연 제12의 8번째 8장 극자성이 왈, 거기 할 차례인데요. 이 극자는 가시극자고요. 자성이 이제 자인 것 같아요. 위나라 대부 바탕질 병질자를 써서 거기 이름은 병질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 하여튼 8장 하겠습니다. 8장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를 복습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한번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독을 하면서 7장 성독을 하겠습니다. 자공이 문정한데 시작. 자공이 문정한데 잘 족식 족병이면 민이신지 의리라. 자공이와 필부득이 거인된 어사삼자의 하선이 있고 왈 거병이니라. 자공이 왈 필부득이 거인된 오사이자의 하선이 있고 왈 거시이니 자고개유사언이와 민무신 불리니라. 내용이 생각이 나시죠? 먹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국토 방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백성의 믿음이 필요하다. 백성의 믿음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여튼 부득이해서 하나를 버린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차치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중에서 또 무엇을 부득이해서 버려야 된다면 먹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군대 국방을 우선 먼저 포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먹는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진도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시극자인데요. 극자성이라는 이제 극이 아마 성인 것 같아요. 위나라 대부 병질자 이름을 병질자로 참 아주 특이한데요. 극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나라 대부가 아마 자공이한테 말을 한 것 같아요. 자공. 뭐 물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말하기를
군자는 질이의니. 질은 이제 그야말로 양과 질, 이렇게 요즘 말도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런 얘기죠. 바탕, 근본. 여기서는 문하고 질하고 이제 대칭시켜서 논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 형식이고 질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자성어로 이제 문질이 빈빈하다. 문질 빈빈. 빈빈은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형식, 문양, 문체, 그것도 문이고, 그게 문이고, 그 다음에 내용, 질적인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치다. 그럼 어느 것이 중요하냐면 뭐 바탕이 중요하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인격자로서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자입니다. 군자는 바탕 이의는 이건 뭐뭐뿐이다, 뭐뭐일 뿐이니, 이런 얘기예요. 토가 뿐이니, 이렇게 바탕이 중요하니까 바탕뿐이니 하이문위리요. 뭐 형식, 겉으로 나타나는 문체, 문양, 형식, 이러한 것을 어찌 그거 문으로서 하겠느냐. 이위 문으로서, 그 형식으로서 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자공이 말하기를, 자공의 이름은 복상이죠. 복상.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 자하가 복상이고 자공은 단목사. 끝단자 나무목자, 단목이 성이고, 그 다음에 줄사자가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그 줄사자, 준다는 데는, 준다고 할 때 줄사자는 그 재물 제자를, 그러니까 조갑회를 옆에 조갑회변에 썼죠. 그러니까 조갑회라고 하면 재물을 준다, 하사한다 할 때 줄사자인데요. 이게 공자도 이제 재물을 바친다, 이런 뜻이 그 조갑회가 들어있죠. 밑에 공바칠 공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를 지어준 것을 그 이름하고 이제 상당히 연관을 시켜서 자를 지어준. 그래서 이제 공이 자인데, 글자 자자 자, 호와의 자가 있는데요. 자를 말하는데, 자인데 이름은 사이기 때문에, 사이기 때문에 그 사에 맞는 글자로서 공바칠 공자를 줍니다.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 사가 말하기를 석호라, 이런 아낄 석, 아까울 석자죠. 그러니까 아깝도다. 뭐 아직 활동할 나이에 사람이 죽으면 애석하다, 애석하게 죽었다, 또 슬프레자를 써서 애석하다 이렇게 쓰는데, 역시 아깝다, 아직 죽으면 안 되는 나이에 죽는다, 해석하면 죽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옛날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없으니까 옛날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애낀다, 이런 말.
아깝도다 부자지설이. 이 부자는 이제 공자 선생님도 부자고 또 대부같이 대부만큼 이렇게 높은 분에 대한 존칭어라고 봐야 되겠죠. 부자님의 그러한 말씀이 아깝도다. 극자성 당신의 말씀이 군자야나. 그 아까운 내용은 뭐냐면 당신의 말씀에 군자를 말한 것이라서 군자스러운 일이나 사불급설이로다. 이 사는 네 마리 말이 끄는 전차, 그게 상당히 빠르게 가는 거죠. 그러한 전차도 마차도 불급설이로다. 그 혀를 따라갈 수가 미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빠른 말씀, 다시 말하면 그 혀를 따르지 못할 정도. 말이 빠르다 이러네요. 말을 너무 쉽게 빨리 하는 겁니다. 문유지리하며 그 형식, 문체가 질과 같으며 그 동격이다 이런 얘기죠. 거의 같이 중요하고 질유문, 그 반대로 다시 그 질적인 내용이 형식과 같은 것이니 어느 것을 뭐 더 중요시 할 수는 있겠지만 문질이 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극자성이 말하는 것은 질만을 얘기하니까 이제 자궁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하자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형식이 내용과 같고 내용이 또 형식과 같으니 그러니까 문질이 똑같은 것이다. 호표지 곽이 유 겨냥지 곽이니라. 그러니까 호표는 말하자면 호랑이 표범의 가죽이 유 겨냥지 곽, 개가죽이나 양가죽의 그 가죽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함께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같은 가죽이라도 호표의 가죽과 결과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같을 때 같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호표는 호표대로 또는 겨냥은 겨냥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 가죽의 가치가 호와 표의 가죽이 문질이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견과 개와 양의 가죽이 그러한 질적으로 그러한 같은 가죽이라서 같은 형식으로 그 내용과 형식으로 보아서 그것이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적으로 꾸밈도 있어야 되고 내면적으로 마음을 꽉 채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외적인 내적인 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사실은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질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한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애공이 문호 유야괄 연기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애공은 공자시대의 노나라 말하자면 노나라는 거기 이제 봉건 국가죠. 주나라의 이제 지역에 있는 역시 동남쪽에 위치했던 주나라의 서울은 이제 낙양이라고 전해지는데 낙양에서 동남쪽이니까 사실은 이게 제나라, 노나라 이쪽은 연나라 이쪽은 동이족이 많이 살았던 이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나라도 사실은 동이족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나라 공자는 먼저 원래 공자 노나라가 아니고 송나라라고 하는 제후국가 송나라의 왕족이었어요. 여공이라고 하는 그 여공 시대에 공자의 4대조인가요? 5대조 할아버지가 여공인데 여공이 말하자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권력 투쟁에서 여공이 말하자면 물려주고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고조부인가요?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노나라로 이주를 했어요. 할아버지 때 노나라로 이주를 해서 그러니까 혈통은 송나라 혈통인데 송나라는 다른 봉건 국가하고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나라를 말하자면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이제 나라를 문왕이 이제 기초를 닫고 무왕이 통일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은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했는데 그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은의 혈통으로 이어온 그 미자라고 하는 이제 은나라의 세 사람의 말하자면 충신 3인이라고 그러죠. 3인. 요거 이제 미자편에 나와요. 주역에서 미자. 그 미자, 비간, 기자, 미자, 비간이 3인인데 그 세 사람의 훌륭한 분. 근데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라고 하는 임금이죠. 그 걸주라고 해서 이제 걸은 하나라 마지막 왕이고 못된 왕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망한 군주로서 우리가 이제 걸주 같은 놈이다 이렇게 걸주는 말하자면 도덕심이 없고 나라의 천자로서 또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하자면 평을 해놨는데 그 마지막 왕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그냥 저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한 그 왕조가 은나라예요. 그러니까 은나라 왕족으로서 나라 혈통은 필요로 하지 않느냐. 혈통을 강조해서 혈통까지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나라에 그러니까 항복을 한 미자, 그 혈통을 위해서 말하자면 항복을 하고 그 송나라라고 하는 제후국가를 봉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자는 우리는 기자 조선으로 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건 어쨌든 간에 그 기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이냐면, 3인 중에 기자는 말하자면 성인의 전통은 이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는 멸망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는 망해도 진리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통을 이어주게 한 사람이 바로 기자예요.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서경, 유교 경전에 우리가 서경이 있잖아요. 3경 또는 5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시경, 역경, 서경인데, 서경은 정치 철학, 그리고 정통, 정치 철학의 정통성을 강조한 그러한 책이 서경이에요. 이 서경에 홍범편이라고 있어요. 홍범, 넓은 홍, 삼수변에 홍범, 삼수. 홍범편, 서경의 홍범편. 이거는 그 내용이 기자가 말하자면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무왕한테 말하자면 진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대화 내용이 들어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훌륭한 정치를 하기를 희망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지켜서 잘 정치를 하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조국은 멸망해서 항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조국이 이어오던 나라 정치하는 정치 철학은 단절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의리 정신을 가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세 사람의 인인, 3인, 세 사람의 어진이, 은말의 3인. 그건 이제 나중에 논의 기자편이 나와 있어요. 미자편은 18편, 18편의 미자편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미자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조국의 혈통은 지켜와야 된다고 해서 그 이제 무왕이 이렇게 봉해주는데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나라의 혈통을 가진 미자를 봉건국가로서 송나라라고 하는, 그 후대 송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 봉건국가, 주나라는 봉건국가예요. 은나라를 말하자면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그 봉건국가를 한 거예요. 여기는 무슨 나라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전국이 돼가지고 전국 7호인이 이렇게 진초현재 한의조 이렇게. 진초현재는 남아있는 봉건국가들이 이제 말하는 힘을 길러서 전국 시대로 간 거고, 그 전에는 송나라, 노나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봉건국가였어요. 연나라, 제나라는 말할 거 없고. 이제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 이제 주나라가 이제 거의
주나라 말기에 중앙정부의 그 힘이 약하니까 그 지방정부들이 그냥 중앙정부의 말 안 듣고 자기네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춘추 시대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봉건국가가 말기에 오면 춘추 시대. 그 춘추 시대에서 말하자면 봉건국가들이 힘을 길러서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역사를 배울 때 춘추 전국 시대다 이런 말을 배웠는데 전국 시대는 이제 맹자 시대가 전국 시대. 춘추 시대는 공자 시대고요. 그래 한 150년 이렇게 차이 있는데 춘추 시대만 해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리가 남아 있어서 중앙정부가 힘은 약해도 그래도 이렇게 통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전국 시대가 되면 중앙정부가 완전히 망하고 그 전국의 그 나라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작은 봉건국가 전부 그냥 사라지고 일곱 개의 이제 영웅적인 나라 칠웅이라고 그래요. 전국의 칠웅. 전국의 일곱 나라들, 그 영웅이라 전국 칠웅. 요때가 이제 전국 시대가 이제 전국 시대 초기가 맹자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미자는 혈통은 나라는 망했지만 중앙정부로서의 은나라는 망했지만 혈통은 이어야 된다라는 또 주나라 무왕도 이제 그 혈통을 중시해서 미자를 송나라로 봉했죠. 송나라로 봉하고. 그리고 이제 주공,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인 무왕과 형제가 아닌 주공. 이 주공은 어디에다 봉했느냐면 주공이 봉한 나라가 노나라예요. 여기 우리 노성이라 할 때 노나라. 이건 그러니까 은나라의 민족은 민족 혈통은 은나라 혈통이 아니고 이 주나라 혈통이에요. 주공. 그런데 이제 주공이 공자도 이제 사실은 공자도 이제 지방 정부의 봉건국가의 왕을 공이라고 했으니까 애공이라는 말도 이제 그 노나라의 그 이제 군주였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 시대에. 그런데 이제 이 노나라 주공으로부터 그 문화적 전통, 학문적 전통 또는 유교의 사상적 전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바로 공자예요. 그래서 언젠가 배웠죠. 꿈에 주공을 못 뵌 지가 오래됐다. 아마 내가 다 됐나 보다, 쇠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은나라의 문화가 주나라로 이어지고 그 주나라를 이어주는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기자인데 기자는 이제 미자와 숙질간이 되는데 그 미자가 보내진 송나라로 가지 않고 그냥 뭐 동쪽으로 뭐 망명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설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 동네설, 기자하고 미자하고 비관 중에 이게 동네 하나의 설인데 그
이거는 그러니까 진리의 전통은 기자가 전해주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온 거, 동네라 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거고 동이족이니까. 그 다음에 혈통은 미자를 통해서 송나라로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나라 말기에, 은나라 말기에 은에 충성을 하면서, 물론 왕족이에요. 은의 왕족인데, 비간이라는 사람은 그 충성을 다해서 잘못을 주임금이 걸주할 때 주임금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잘못한다고 충고를 하다가 결국은 말하자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충신의 심장은 구멍이 7개라는 데가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임금이 주라고 하는 건 이게 두루주자가 아니고 주왕이 서형일 거예요. 서형인 비간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바쳐서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어진 사람 중에 비간, 그 다음에 진리를 전달해. 조국은 멸망해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진리를, 왕도 정치의 진리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자면 거기에 항복하다시피 한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훌륭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혈통은 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미자는 작은 미자예요. 미자.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은나라 말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세 사람을. 근데 그 중에서 15성인, 이제 주역에서는 15성인을 이제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15성인은 이게 이제 바로 복의신롱 황제 요순, 복의 전에는 유소수인 복의신롱 황제 요순 우탕, 그 다음에 탕이 은나라 시조니까 탕 기자, 그 다음에 문왕 주공, 그 다음에 주공을 늘 밤낮 없이 흠모하던, 그러고 주공을 롤모델로 해서 문명을 전달하신 분이 공자다 이런 얘기죠. 우리 그러한 전통에서부터 이 주공은 진리를 받은 거고, 혈통은 은나라 혈통, 송나라의 말하자면 여공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자가, 혈통은 동이족이고, 그 도통은 동이를 이어받은 주나라를 이어서 다시 말하는 문화적 전통인 성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성통은 주공으로부터, 그 다음에 혈통은 동이혈통, 은나라, 송나라의 왕손이니까, 이러한 기자가 말하자면 주나라의 그 진리를 전달한 내용의 한 핵심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서경의 홍범편에 나와 있어요. 홍범편은 어떻게 됐냐면 9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9가지 주자, 까치 주자인데요. 그래서 홍범이라고 할 때 범자하고 주자하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범주라고 그래요.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범주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번역을 한 거죠.
아홉 가지. 그 아홉 가지 중에 아홉 번째가 뭐냐? 아홉 번째가 오복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복 얘기를 했죠? 오복이 그 왕조 정치를 잘하면 아홉 번째 결과에 가서 오복을 받거나 아니면 그 여섯 가지의 재앙, 육극으로 그 보상을 받든가 말하는 가품을 받든가 아니면 오복으로 받든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아홉 가지가 가운데 오를 중심으로 해서 오가 뭐냐면 황극이에요. 오황극. 오황극을 중심으로 한 1에서 4주까지, 그 다음에 6에서 9까지 4개 양쪽, 그래서 아홉 가지. 이게 아홉 가지는 뭐가 우리가 생각나냐면 낙서의 구궁,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에서의 진리의 전달로서의 전통으로서의 주역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의 철학 사상이랄까, 정치 사상이랄까, 그것이 바로 홍범의 구주예요. 근데 이제 홍범 구주, 그 구주를 쓴 기자란 말이죠. 그 기자가 이제 그 말하자면 성인을 이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멀리 가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애공을 얘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애공이 바로 이제 노나라의 이제 말하자면 공자의 선조가 망명을 노나라로 했고, 주공이 시조가 되는 봉건 시조가 되어진 그 노나라의 전통을,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는 공자가 주공을 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의 성인의 계통을 얘기하려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애공이 이제 바로 그 노나라의 말기에 공자 시대에 노나라의 봉건 군주였다. 그래, 슬프레자를 써서 애공은 슬프다는 뜻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모양이죠. 근데 애공이 유약에게 물어 말하기를, 유약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유약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주석에 유약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자가 3천이라고 그러는데 3천 중에서 10사람의 제자를 10철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이제 공문 10철, 그리고 그 공자의 말하자면 도통을 이었다고 하는 사람을
정자, 안자, 정자. 근데 안자는 공자 앞에 돌아갔다고 그랬죠. 나이가 일찍 젊어서 돌아가. 안자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안자가 일찍 죽었죠. 그리고 이제 공자 사후에 그 공자의 그 문명, 성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이 정자예요, 정자. 그래서 논어에 자자가 붙은 사람이 정자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유일한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한 사람이 바로 유자라고 하는 분이다. 유자라고 하는 제자다.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주요 첫째 편 2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에서는 자활하고 시작했어요. 학위 제1편에 자활, 학위 시습지면 불역열화, 유궁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화, 인부지 불이님 불원이면 불역군자화. 요거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논어 배우셨다고 얼마를 배우셨다고 하면 요 논어 첫머리에 세 구절은 학위 시습지면 그 옛날에 벌써 2000몇백 년 전에 학위 시습은 바로 평생교육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 얘기하지만 벌써 공자시대 평생교육을 얘기한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는 거. 언제든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뭐요?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건 누구와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배우는 거는 이제 배울 때는 이제 같이 배우겠지만 익히려면 혼자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쁠 열자를 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에는 유궁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화. 공부하는 친구 또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원방으로부터 스스로 자자는 몸으로 붙으니까요. 원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불역낙화. 같이 이거는 낙자를 썼어요. 그 친구와 함께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학문과 진리를 토론하고 또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제 유궁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화. 그 다음에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분자화.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오는 썩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뭐 손내거나 뭐 탓하거나 뭐 불만하는 거, 불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올바른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군자가 아니겠느냐. 불역군자군.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사람이 군자다. 요게 이제 논어의 첫 부분인데, 그래서 학위편이라고 했고요. 학위시습지라고 하는 학이라는 말 때문에 편 이름을 학위시습지라고 했고, 그 자활 얘기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정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유자예요, 유자. 사실은 정자보다도 유자가 인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인기보다도 그 원래가 전해지는 말로는 모습이 공자하고 비슷했다. 모습이 공자를 닮았다 많이. 그래서 자자를 붙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자가 붙은 유자는 이렇게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근데 그 유자가 이름이 약이에요. 성은 이슬유자 유가고, 그 다음에 가트약자 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2페이지에 작은 주석을 한번 보시면 2장에 자와 유자와 기위냐 효제요 그 사람들이 효성스럽고 공경한 사람이면서 호범상자 윗사람을 배반하고 윗사람을 범하는 자 침범하는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문이라. 요즘 같으면 뭐 배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이나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효제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면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천자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불호범상이요. 범상,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범이라고 하는 침범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법을 범해서 죄를 범해서 범죄 이렇게 할 때 범자 이범자예요. 방범 범인을 막기 위해서 방범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 범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장난을 일으키는, 난을 일으키는 걸, 요즘 난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난을 짓기를 좋아하는 자는 미지연 아주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문다, 앞에는 드물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장난을 일으키는, 범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난을 일으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안일미자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뜻의 강한 부정이에요. 미지위 아니라 그 유자 한 말이 이제 그 다음 줄에도 그러니까 군자는 무본이니 그 근본을 힘쓸 것이니 본입이 도생하나니 그 근본이 서면 모든 도리가 거기서 생겨나나니 효제야자는 그러면 근본이 뭐냐? 그게 효제라. 이게 아우제자는 공경제자나 같이 썼어요. 마음신변에 쓴 공경제자와 같이. 그 효도와 공경심을 가진 자는 인을 하는 인을 하는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2장에다가 딱 유자가 만드는 그 유자 그 주석을 보면은 동그라미 주석을 보면 유자는 공자의 제자인데 보셨죠? 찾으셨죠? 네. 작은 글씨로 동그라미에 한자로 처음은 한글 옛글로서 이렇게 번역한 거고 번역한 거 두 줄이고 그 작은 그 다음에 또 하얀 작은 동그라미에 유자는 공자의 제자인데 명은 이름은 약이다. 어느 나라 사람? 이 나라 사람이다. 뭐를 잘했느냐? 부모를 섬기는 선사 부모. 부모를 섬겨서 효도함을 효도함을 선이라는 착할 선자는 잘한다. 잘하고 선사형 형장 형이나 어른을 이 사자는 일사자는 섬길 사자예요. 여기서 둘 다 형과 어른을 섬기는 길을 잘함, 그 공경하게 위제 공경을 하면서 잘 섬기는 것, 섬기는 자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그렇게 설명. 그 유자예요. 그러니까 유자인데 이름을 뭐라
유약이라는 등장을 한 거죠. 유자라고 했는데 그 유자라고 한 자자를 붙인 것은 이 유자하고 누구 있다고 그랬죠? 증자. 증자라는 사람. 논어에는 다른 제자들은 자자 붙인 사람이 없어요. 이 두 사람만 자자를 붙였는데, 그런데 그 횟수로 보면은 유자는 뭐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 증자가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논어를 편집한 사람은 증자 쪽에 있는 증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논어를 증자가 자신이 증자화하면서 편집을 했겠어요? 자자를 붙여서 선생님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증자의 제자들이 주동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자에 못지않게 뭐 하여튼 겉모습이든 행동이든 뭐 그 스승을 많이 닮았다라고 전해지는 그 사람이 이제 유자인데, 그 이름을 여기다 등장을 시켰네요. 유자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요? 왜 이름으로 얘기했을까요? 누가 물었어요? 애공이 물었기 때문에 그 군주의 앞에서는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이름으로. 그러니까 유약에게 애공이 물으니까 유약에게 물었다고 해야죠. 유자에게 물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는 뭔지 몰라요. 자는 안 전했는데 자자도 유자라 넣어서 하면 자유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자를 쓰지 않고 이름을 쓴 거는 애공이 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기록에 남기려니까 이제 문자를 써서 이름을 써서 애공이 유약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연기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유약이 아마 거기에 공무원을 했던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러서 물었는지 아마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연은 뭐 해라는 뜻이니까 1년 양식이 줄일 기자, 이게 기자는 줄일 기자, 배가 고플 기자. 5.16 군사 혁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했을 때 그 혁명 공약 혹시 기억하시려나 몰라. 혁명 공약 1장이 뭐였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구를 시급히 해결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혁명 공약에. 그 기아라고 할 때 이 기자예요. 그 기회, 그러니까 1년 먹을 것이 해가 뭐 줄여서 말하는 줄여 쓰이는데 부족하니 1년 먹을 양식이 이제 줄여서 지금 줄여 있고 쓰기에 또 부족하니 여지하, 어떻게 뭐 여하라는 말을 갈치자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하오, 어떠하면 좋겠는가. 그 유약이 대활, 여기 이제 대활이에요. 왕의 앞에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니까 대활이라고 넣어야 돼요. 공자가 제자들한테 대답하는 말은 대활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왕에게 유약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합철호신이 있고, 철은 이 합자는 여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합자는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글자가 어찌면 어찌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찌 아니할 합.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쓰는 건 어찌 아니하냐 합을 하불에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 하불인데 중국말들 허부니까 이게 여기에 발음도 합자예요. 이 하불에 발음을 합치면 하에다 비읍 붙여서 한 것처럼 합자예요. 어찌 뭐뭐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불철, 철은 이제 철수한다는 뜻이죠. 거둬들인다 또는 통용하다. 통용을 하고 나누어 쓴다. 어찌 나누어 쓰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없는 줄이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그럼 이제 같이 굶게 되는 거죠. 나라기는. 그러니까 그 어찌 이렇게 고르게 통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하니까 둘도 이도 오유 부족이오니 여지하기 철야리요. 둘로 나누는 것도 내가 오히려 부족한 편데 어찌하여 이게 고루 나눈다는 뜻이에요. 고루 나눌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니까 유약이 대활 백성이 족이면 군 수교 부족이며 백성이 부족이면 군 수교 족이 있고 백성들이 충족하면 인군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하면 인군은 누구와 더불어 만족스러울 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부족하면 같이 부족하시고 백성들이 충족하면 같이 충족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누구하고 함께 백성들을 부족하게 하고 누구하고 함께 족하고 싶으냐. 또 백성이 족하면 누구와 부족하고 싶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면 정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정리를 해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 백성들을 먹이고 우선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애민하면 뭐 어떻게 돼? 우선 먹여 살려야 돼. 양민 그 다음에 보민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보민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백성들이 알아야 돼. 알아서 따라줘야 되니까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지를 못해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가르쳐주고서 우리가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법의 내용을 모르는 게 수다. 그러니까 양민, 교민, 애민, 양민, 보민, 그 다음에 교민.
교민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양민을 같이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여민동락 그게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왕도 이론인데 그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는 안 했지만 보민이 왕이면 막지 능어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면서 왕노릇 하면 누가 막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보민이 왕 백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기르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르려면 가르쳐야 된다. 백성을 교민 네 가지가 왕도의 유교의 정치 이론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왕이 아니다. 백성들을 억압하는 폭군은 왕이 아니고 하나의 도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맹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논어에서도 이게 보민 양민의 논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너무 진도도 별로 못 나갔네.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하죠. 그렇게 극자성이왈 근자는 진리의 시작 극자성이왈 근자는 진리의 하이무니리오 자봉이왈 석호라 부자지설이 군자야나 사불급설리로다 무효지랴며 지류문자니 보표지과기유 견양지과기니라 애공이 문어유야관련기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유약이 대활 합철호니 힘있고 말 이도유 부족이 연이 여지하기 처량이요 대활 백성이 족이면 군수교 부족이며 백성이 부족이면 군수교 족이리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